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지금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는데, 미국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메이저 언론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큰 위협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 바이든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가 지금 이 한반도 인근으로 왔고, 또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는데 5개의 항모 전단이 합동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항모 전단 최소 하나가 지금 동해로 들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만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동해로 항모전단 들어왔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극한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더 큰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선제 타격론이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사건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사태라고 폭스뉴스가 현지 시각 1월 23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스뉴스는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비컨 리서치 등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8가지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질의 항목 예시에는 인플레이션, 치솟는 범죄율, 정치적 분열, 북한 미사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위기, 남부 국경지대 불법 이민자, 유권자 억압, 유권자 사기 등의 국내외 이슈가 모두 포함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미국인들은 여러 이슈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국제정치 관련해서는 가장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 가운데 현재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인 대피령까지 내려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2%였는데요. 북한 미사일이 걱정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이보다 더 높은 6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려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1%는 extremely, 즉 극심하게 우려한다고 응답했고 37%는 very concerned,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메인스트림 언론에서 나온 이번 조사 결과 북한이 왜 맞아야 하는지, 미국 내 분위기가 얼마나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8개 우려 항목에 포함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뭐 북한에 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가 얼마나 우려스럽게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8개 항목 중에서 국제정치, 즉 국제관계에 관련해서 3가지죠. 이란 핵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 미사일, 이 3가지인데 그 중에서 북한 미사일이 68%,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뭐 내일 당장 전쟁할 것 같고 러시아하고 한판 붙을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62%,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런 상황인 국제 질서를 위배한 상황 중에 하나인 이란 핵위기 이거 50%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68%.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미국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고, 뭐 토탈 1등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인플레이션이 85%,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권 이후에 경찰 공권력이 약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주에서 특히 치솟는 범죄율, 이런 것 때문에 이 치솟는 범죄율이 81%.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 관련해서 뭐 이민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뭐 불법 선거 때문에 유권자 억압이라든지 또 뭐 이 선거 관련해서 지금 뭐 유튜브 채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계정 삭제하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이게 뭐 58%, 53%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자기네들 생활하고 관계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북한 미사일이 우려된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인들이 북한을 우려한다. 그러면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해 줘야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지지율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누구냐? 몇 퍼센트냐? 36%.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투표하겠다라는 사람이, 그럼 뭐 민주당은 바이든, 그리고 다른 사람 뭐 공화당밖에 돼 있습니까? 다른 사람 찍겠다는 사람이 60%.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나오겠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역전시키려고 하면은 특히 11월 중간 선거에서 그들이 의미 있는 또는 이 탄핵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선까지 확보하려면은 뭔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 중에서 하나는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인플레이션 해결하겠습니까? 치솟는 범죄율 해결되겠습니까? 단기간에 안 되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정치적 분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북한 미사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위기 뭐 이 정도뿐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와 전쟁해야 될 것 같고 이란 핵위기 핵합의 이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이란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하고 또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누굽니까? 북한이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제일 큰 우려가 있으니까 해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핵실험 또 ICBM 발사 이런 것들을 지금 뭔가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핵실험 정찰기가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영구 폐쇄했다고 주장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유지 관리 흔적이 식별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북한이 언제든지 이곳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과 함께 미군 핵실험 정찰기가 극동 지역에 급파됐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도 다른 지하 핵실험장을 추가로 확보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이 현지 시각 1월 23일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 출신으로 1, 2차 핵위기 당시에 영변 핵사찰을 담당했고 20차례 방북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되는 하이노넨 연구원은 풍계리에서 제설 작업과 차량 통행이 식별되었고 인근에 또 다른 핵실험장을 준비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위성을 통한 풍계리 이상 징후가 포착되자 미국은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본토 네브래스카주의 오퍼트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5 비행단 이하의 기상정찰기 WC-135W가 현지 시각으로 1월 23일 알래스카 엘슨 기지를 경유해서 1월 24일 새벽에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WC-135W 콘스타트 피닉스, 일명 누크 스니퍼는 대기 중의 인공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포집해 핵실험 여부와 핵종을 파악하는 특수 정찰기인데요. 이번에 전개된 기체는 기체번호 61-2667 기체로 현재 가데나 공군기지에 대기 중인 것이 현지 워싱턴 소식통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콘스탄트 피닉스를 극동지역에 배치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거나 핵 관련 활동 정황이 포착됐다는 방증인데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북한이 과연 얼마나 세게 나올지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트 피닉스 기상정찰기죠. 이거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대기 중에 떠있는 공기를 채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기에 뭐가 떠다니냐? 그 중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즉 핵 활동을 했을 때만 나오는 인공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냐, 제논이 있냐, 세슘이 있냐, 이제 이런 걸 검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지금 핵실험 했나 보구나. 아니면은, 이 핵실험의 종류는 플루토늄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트 피닉스가 가데나 공군기지, 즉,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그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노넨 연구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그들이 폭파쇼 했지만은 결코 폭파하고 없앴던 게 아니다. 뭐 우리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이 유력 인사들 중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노력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줬어야 되는데 미국이 대가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러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저러는 것에는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하이노넨 연구원은 폐쇄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유지 관리하고 또 이게 백두산하고 가까워가지고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인근으로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또 지금 핵실험장 추가로 또 만들었다. 이런 결과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에 20차례나 핵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감시하러 20차례나 방문했던 사람이니까 정말 뭐 입만 갖고 떠드는 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문가죠. 그래서 정말 팩트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 좌파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북한이 곧 핵실험까지도 할 것 같은데 부디 기왕 하는 거 2월 달에 화끈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 2월 달에 하면은 뭔가 좀 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모전단이 대거 집결했고, 제가 5개의 항모전단이 집결했다 이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이제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또 저만의 아이템 알려드립니다. 항모가 왔습니다. 연일 도발 공세를 이어가는 북한에 대응해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3개 항모 전단과 2개 원정 타격 전단을 대기시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항모 전단 가운데 한 척이 동해에 진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은 물론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 중인 러시아 함대와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가 1월 초부터 위성과 항적 추적을 통해 전달해드렸던 미국의 해군력 집결이 1월 24일부터 국내 매체 등을 통해서도 일제히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항모 전단 중에 하나가 동해에 진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1월 23일 SNS 계정을 통해 칼빈슨 전단과 에이브람 링컨 전단, 아메리카 전단, 에섹스 전단 등 4개 전단이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 집결해 일본 해상자위대 휴가 전단과 펜타 캐리어 훈련을 실시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주에 실시되었지만 미 7함대는 이를 닷새가 넘는 시점에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7함대가 밝힌 것처럼 이들 항모가 모두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 모여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1월 24일 오전 10시 일본 시코구 섬 마사야마시 상공에서 항공모함에 대한 항공 보급 임무를 담당하는 C2A 그레이하운드 수송기가 식별됐는데요. ADS-B 시그널을 통해 확인한 이 수송기의 항적은 혼슈 야마구치 현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어져 이 수송기가 스시마 해협 쪽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체는 미국 본토 샌디에고 북쪽에 있는 노스 아일랜드 해군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30 항모 수송 비행대 소속 기체인데요. 칼빈슨 전단과 에이브람 링컨 전단에 배속되어 극동 지역에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느 항모 소속인지 1월 24일 오전 식별된 항적이 항모에서 발진한 항적인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항적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있던 항모가 동해에 진입 중이거나 북동쪽으로 이동해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 중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항적인데요. 과연 미국이 동해 항모를 진입시켰을 여부가 1월 북한 위기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펜타캐리어 사진을 보여주는데 5개의 항모전단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헬기 항모인 휴가까지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무력시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야 여기 5개 지금 항모 모였어.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로널드 레이건 슈퍼캐리어 거기 지금 아직도 요코스카에 그냥 대기 중에 있어요. 거기까지 오면은 6개의 항모전단이 되죠.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이 왜 여기 지금 집결해 있을까요? 전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항모가 왔을까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거기 가고 싶어서, 관광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광이 됩니까? 돈 쓸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왔을 겁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대만이 전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지역에 이렇게 모인 것은 전적으로 북한 때문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5개의 항모전단이 니어 오키나와라고 했는데 오키나와 인근에서 아까처럼 이 펜타캐리어 무력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이런 항적이 발견됐습니다. ADS-B인데요. 일본이 크게 4개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홋카이도, 그리고 여기 있는 큰 섬인 혼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오카가 있는 이 규슈,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째로 큰 섬이죠. 시코쿠. 이 시코쿠와 혼슈 사이를 이제 간몬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히로시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지금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네요. 여기서 출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쪽에서 왔다라는 말이 되죠. 이거 뭐 하는 비행기냐? 이렇게 생긴 비행기인데 C2 그레이하운드라는
항공기입니다. 이건 항공모함에 착함해서 뭔가 갖다 주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뭐 여하튼 항공모함의 연락기 또는 뭐 간단한 어떤 수송기 부품 같은 거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이 C2 수송기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면서 이 시코쿠와 혼슈 사이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쪽으로 가서 아마 이 도쿄 쪽에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스시마 해협 또는 그 서쪽의 대한해협 쪽에서 왔다라는 말이 되는데, 아마 대한해협은 좁아가지고 잘 통행을 안 해요. 스시마 해협이 약간 더 넓죠. 그래서 이 대마도가 이 한국의 부산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마도가 우리 거다라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주로 다닐 때 스시마 해협으로 다녀요. 스시마 해협이 좀 더 넓어서 중간에 영해가 아닌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스시마 해협으로 잘 다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스시마 해협 쪽에서 날아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분명히 항모들이 이 비행기는 항모에 이착함하는 비행기인데, 분명히 항모는 니어 오키나와 근처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닷새 전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키나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오니까 결국 이 항모에 착함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착함할 수 있는 항모는 칼 빈슨, 에이브람 링컨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아메리카나 뭐 에섹스나 이런 그 경항모에는 착함을 못하죠. 사출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칼 빈슨 아니면 에이브람 링컨 두 척의 정규 슈퍼캐리어 전단 중에 하나가 지금 동해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강하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들어왔겠냐? 북한이 지금 할 것으로 보이는 콘스탄트 피닉스 기상정찰기까지 왔으니까 이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는 정찰기죠. 그래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또 미국 정부가 더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실험을 억제하고 또 혹시나 뭐 우리 국정원의 주장 발표대로 동창리에서 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동창리 ICBM 발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억제력 차원에서 항모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이 지금 뭐 백업 전력까지 왕창 준비를 한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특히 뭐 그중에서도 ICBM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하는 것까지 딱 보여주면 이제는 뭐 이거는 미국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죠. 그리고 핵실험은 이건 뭐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실드를 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무엇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일 텐데, 아무튼 제발 악수를 두더라도 2월 16일 이전에 2월 달에 세게 한번 떠서 뭔가 국제사회 한번 확 흔들어가지고 대선 전에 좀 굉장히 화끈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 보이는데 그 준비만 하지 말고 한번 써주는 미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계기를 북한이 반드시 2월 달에 한번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